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현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최리아입니다. 네, 친구들도 책을 읽다 보면요.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이 아니라 다른 나라 작가가 쓴 책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책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다양한 자연환경 그리고 풍습, 생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치 그 나라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리아도 아마 다른 나라 책들을 많이 읽어봤을 텐데 혹은 다른 나라 작가가 쓴 책이나요?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일단은 나오는 배경이나 그 풍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하는 모습도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기한 느낌도 받고 호기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책은 언제나 마음의 양식이면서 또 책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멋진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멋진 여행 떠나보시고요. 오늘은 또 저희와 함께 즐거운 글쓰기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글감부터 만나봐야 하는데요. 글감 큐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글감 큐! 네, 첫 번째 힌트, 일본의 도시 삿포로. 삿포로는 무슨 도시일까요? 어떤 것으로 유명한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제가요, 일본 만화 영화 좋아하는 것 중에서요. 네. 삿포로를 배경으로 한 게 있었는데요. 무척이나 겨울이 길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유명한지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두 번째 힌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데르센의 동화 속 나오는 주인공 카이. 이 카이가 만난 여왕은 무슨 여왕일까요? 정말 지금 알겠어요. 알겠어요? 겨울에 볼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정답을 말하면 안 되고요. 급하게 세 번째 힌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 세 가지 낱말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무언가. 리아는 알겠죠? 네. 리아가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힌트를 준다면?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것은 바로 정답은? 눈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정답은 눈입니다. 그렇다면 힌트 정리해볼까요? 일본의 도시 삿포로. 삿포로는 바로 눈의 고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눈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겨울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알려져 있죠. 두 번째 힌트 정리해볼까요? 안데르센의 동화, 바로 눈의 여왕이었죠. 눈의 여왕은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작품이죠. 주인공 카이는 마법의 거울 파편인 눈과 가슴에 박히게 되는데요. 그 이후 아주 쌀쌀한 아이가 되고 맙니다. 어느 날 눈의 여왕에게 끌려가서 만나게 되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게르다. 이 게르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작이죠. 자, 마지막 힌트는 리아에게 부탁해볼까요? 네, 바로 눈사람, 첫눈, 눈싸움이죠. 정말 눈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고 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바로 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마지막 힌트의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오늘의 글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리아는 어떤 것을 글감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첫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움, 즐거움, 그리고 들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와, 아주 좋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글감을 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첫눈으로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눈을 가지고 또 맛있는 글요리를 하러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글감 주방이요? 네, 좋습니다. 글감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글감 주방 톡톡톡. 오늘의 글감 첫눈. 첫눈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리아, 첫눈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저는 사실요, 강아지가 떠오르는데요. 강아지요?
있잖아요. 네. 옛날에 제가 마당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요. 네. 그래서 첫눈을 맞았는데요. 그때 그 집 강아지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저는 첫눈하면 강아지가 떠올라요. 그랬군요. 강아지와의 첫눈과의 추억. 참 밝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 그런 추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첫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릴 적에 첫 한방눈이 내리면요. 아빠와 또 동생과 함께 눈사람도 만들고 또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사실 첫눈 하면 왠지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또 뭔가 눈 내리는 모습이 너무나 예쁜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느낌, 다른 생각, 다른 상황도 분명히 펼쳐질 텐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감정놀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정놀이요? 네, 첫눈 하면 모두 다 즐겁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분명히 슬픈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짧은 글로 나타내보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첫눈이 내리면은 다들 즐겁기만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첫눈이 내리면요. 슬픔에 빠질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감정으로 한번 상황글을 만들어 볼게요. 첫눈이 내린다. 마음이 아프다. 겨울이 오면 친구는 먼 외국으로 가족과 함께 떠난다고 했다. 겨울이 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첫눈이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글감이라도 그 글감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황이나 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글로 녹여내는 것이 바로 감정놀이인데요. 이번엔 리아가 한번 다른 상황, 다른 생각을 한번 담아보세요. 저는 그렇다면 첫눈 때문에 화가 난 아이의 심정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오, 좋은데요?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첫눈이 내리